윤석열 내란 제보센터장 박선원 네.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눈이 크게 떠지네요 이제. 네, 좀 낫습니다. 통증도 없고요. 네. 아니 좀 쉬시지. 남태령에도 가셨어요 그때. 아니 쉬려고 했는데요. 예. 네, 문자가 계속 현장에서 와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춥더라고요. 고생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큰 병원 아닌 거는 다행이에요. 예, 큰 병원 아유, 아니었어요. 예. 다행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피로가 누적돼서 폭발한 거지. 네. 그렇죠? 예. 네. 몸이 짜복을 난 거죠. 예, 예. 병은 없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병은 없습니다. 큰 병은 없습니다. 다행히. 예, 예. 그 주말 사이에 또 밝혀진 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제일 궁금한 게 HID 노상원이 사실상 운영했다고 하는 HID 있잖아요. 예. 이쪽 얘기부터 좀 전해주세요. HID 부분은 제가 특별히 더 추가한 거는 없어요. 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병원에 다녀오셔가지고 예, 이틀을. 예, 그래서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김영 의원이 9월 2일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그 직후 얼마 안 돼서부터 HID에 이렇게 바로 지시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전에 정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준비했는지 잘 알 수 있죠. 3월 달부터 저희는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여인영이 매우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영이 5월 6개월 전부터 군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뭐 무릎 꿇고 대통령께 하면 안 된다고 읍소를 드렸다. 아, 이런 자기 말이죠. 주장이에요 지금? 네, 자기 주장이에요. 여인영이. 그러면 5월 6개월이니까 이제 9, 10, 11, 12 더해다가 8월까지. 그러니까 8월부터 이게 진짜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영현이 그 국방장관으로 된 순간, 임명한 순간. 그러니까는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는 9월 2일이지만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그 계엄을 하려고 임명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 이전부터 9월부터 HID를 모집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9월로부터 아주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이 사람들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있었던 세 차례 북풍 유발 작전. 네. 그러니까 군 무인기가 평양을 들어간 게 사실이라면 그때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할 때 평양을 들어간 거거든요. 무인기가. 충분히 자극할 만하죠. 그다음에 10월 중순 하순에 연평도에서 약 400여 발에 가까운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그리고 저희 그것도 일부러 그랬군요. 예. 그리고 저희가 국방위에서 계룡대 감사를 갔었어요. 예. 계룡대 감사 갔을 때 육군본부부터 하거든요. 육군본부 오후에 끝났는데 저녁에 육군총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박안수 예. 육군총장이 전투복을 갈아입었더라고요 저녁에. 그래서 왜 그러냐 어느 분이 물으니까 지금부터 작전 들어갑니다 했는데 그게 강릉에서 천무 30발을 발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한번 북풍을 그러니까 유도하려고 북한을 불안감을 자극해서 네. 반응을 끌어내려고 했던 작전들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부터 이 HID 요원들을 이렇게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먼 시기부터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준비되었다라고 입증하는 거죠. 그때 우리 군이 이제 그렇게 포를 쏘고 예. 그랬는데 미사일을 쏘고 했을 때 북한이 예를 들어서 대응 사격을 예. 했어요. 예, 예.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를 에스컬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때 이미 HID가 투입됐을 수도 있겠네요. 북한이 지금 네, 그 인민복을 진작에 주문했다고 하니까 예, 예. HID가 전혀 다른 지금하고는 다른 종류의 임무를 수행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얼마 되지 않은 작년인가요? 그 북한이 그 단거리 네. 미사일을 그 속초를 지나서 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은 계속 저기 청진 쪽이 바다에다가 쏘다가 약간 남향으로 쏜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아마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30여 발의 천무를 쏘면은 북한 사람들은 그 정도 얼리 워닝이라고 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그 반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빌미로 계속 예. 상승시켜가지고 예. HID가 중간에 어떻게 투입돼서 예. 남쪽을 교란하기 위해서 예, 북한이 그렇습니다. 이미 침투했다든가 예. 그러면서 그럴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게 이제 10월 18일 홍장원과 그 국정원장이 대통령실에 가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북한의 그 폭풍 군단의 투입 그 정보를 보고를 하니까 거의 그 자리에서 이거 언론 발표회 해가지고 거의 보도 자료가 그때 나온 국정원의 보도 자료가 9페이지인데요. 그 보도 자료가 거의 대통령에게 보고한 그 자료를 서술형으로 바꾼. 그게 개조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문서를 이제 네모 동그라미 해가지고 쓰는 그 공문서 형식이 있어요. 그걸 개조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일반 문서 형식으로 바꾼 서술형 형식으로 바꿔서 바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월 18일인데 이 전체가 일련의 흐름으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HID는 미리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노상원과 문상호 그리고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거 조직적으로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중에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하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 홍장원 1차장이 국정원 네. 1차장이 명단 받아 적다가 집어 던지고 국회로 달려왔단 말이죠. 근데 아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온 날은 다음 날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바로 이제 그다음. 제가 김병기 의원이 대독한 그 예. 내용을 들으면서 예. 저분이 국회로 달려온 것은 구국의 결단이다. 저거는 진짜 지금 나라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 사실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분이 블랙 출신의 국정원 1차장까지 간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눈치도 빠르고 결단력도 있고 블랙 분석력도 출신 다음에 이제 그 비서실장도 했고 그러니까요. 예, 해외 공관에서도 고위직으로 근무도 했고 경험도 그랬죠. 많고 네, 머리 그렇습니다. 영민한 분이라는 뜻인데 아 그렇죠. 예. 근데 평생의 커리어를 지금 명단 받아 적다고 던져버렸다고?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명단을 더구나 블랙을 경험한 분인데 볼 거 못 볼 거 다 본 분인데 예. 명단 쭉 듣다가 야 야당 인물이 많네. 아, 한동훈도 있네. 예. 이 정도 놀랄 수는 있지만 커리어 전체를 던져버렸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이거 자신의 어떻게 보면 평생- 자기의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던진 예. 거죠. 자기 평생 쌓은 커리어를 던져버릴 만큼의 충격적인 지시를 뭔가 받았나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이분이 그 직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맡았던 인물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여러 가지 작전이잖아요. 예. 그 작전이 아니고 이제 정보 협력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예. 근데 이분이 작전까지는 아니죠. 아직은. 단장까지 해서 거기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그리고 국내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그 네. 한 가운데 있던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다 던졌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그리고 또 보니까 HID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을 모집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뭔가 북한 이미 또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군이 투입돼 있으니까 예. 북한 군복을 입힌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해 가지고 무슨 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 홍장원 1차장 입장에서 보기에는 도저히 자기 그것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날은 이제 워낙 이 내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1차장 한번 생각하고. 만나보시죠. 예, 뭐 저도 1차장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군사적 부분까지 막 나가지는 않죠. 특히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지시를 받자. 그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예, 지금 이분이 그걸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홍장훈 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너무 이렇게 접근해서 뭐 어렵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일단 편히 쉬시는데 일단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한덕수 대행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아서도 그렇고 저쪽에서 어떻게든지 이 기각을 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 홍 차장 같은 분이 이렇게 흉악한 자들이다 미친 자들이고 라고 진술해 주는 게 굉장히 국면 돌파에 도움이 되죠. 너 이런 자들을 아직도 변호하고 어떻게든 특검도 안 하고 지금 윤석열 살리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인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윤석열이 국내 치안을 문제 삼아서 경비계엄을 한 것이 아니고 사태, 변란, 준전시의 상황을
이라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한 그것을 거죠. 건의한 자가 국방장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경비계엄은 이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하게 됐는데 국내 치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집회를 하지만은 돌멩이 하나 날아들고 이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청소 다 끝내고 나왔기 때문에 국내 치안은 문제 삼지 않고 그러면 전시나 사변을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그 사변도 사실은 없었잖아요. 근데 몇 번 자극을 해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을 바로 동원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군 통수권자로서 김영현과 작당을 해가지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군형법 대상이에요. 군형법 5조 내란죄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죄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일반 그 내란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올라가서 경비계엄으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아주 부차적인 새로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내란입니다. 내란은 확실한데 그 내란이 아닐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데 막아선 자들을 뚫어내는 건 결국 민심의 힘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는 데 있어서 얼마나 흉악한지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거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저는 홍장원 1차장이 접근이 안 돼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게 이 오비는 노상원이 정점이었던 걸로 보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38기 41기 바로 반말하고 상호나 하는 사이라니까요. 이 노상원이 점집을 운영한 것도 지금 사실로 확인된 것이고 어쨌든 거기에 있었다는 건 확실하고 같이 운영했다고 같이 점집 한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니까요. 보살로 불렸다고 하니까. 그 이상 뭐 별다른 증거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면 점조직이라고 지금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노상원과 지금 김건희 씨하고의 포인트는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다만 그의 말투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여론조이 안 오른다라고 하는 그 말투가 저게 과연 남성 윤석열의 말투냐 하는 거고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게 김영현의 말은 아니죠. 윤석열의 말이거나 그렇죠. 김건희의 자기가 노력했는데 지지를 안 한다면 대통령의 말이거나 부인의 말인 건데. 그렇죠. 그런 건데 노상원 입장에서 자기가라는 표현은 대통령한테 쓸 수 있겠어요. 그래도 대통령 본인이라든지 본인이 노상원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본인이 이런 표현을 쓰지 자기가 노력을 해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은 아니지 않겠나 그 문장으로 보면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SBS에 나와가지고 SBS 인터뷰에서 체포되기 전에 했던 인터뷰. 그러네요. 그 대목이 있었네. 여론이 안 오른다. 아니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국민이 원하는 거 국회 협치했으면 됐죠. 그런 거 안 하면서 윤석열의 제1성이 뭡니까?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를. 그 말씀하신 대목 한번 들어보죠. 여론을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진정성 있게 해도 그래서 제가 여론도 이게 실제 여론인지 조작하는 여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하고 말을 하더라. 주어가 그렇죠. 빠졌는데. 그러면 저 말을 한 사람은 명태균하고 친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윤석열이겠습니까? 김건희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추정이니까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노상원이 아직 그 대목을 수사에 들어간지는 모르시죠.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결국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노상원이 준비한 HID 첫 번째 임무가 지금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선관위 직원들 납치해가지고 케이블 타이하고 손 묶어가지고 지금 두건을 씌워서 특히 두건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게 두건을 씌워서 비원 벙커라고 김병지 의원이 말씀하셨죠. 비원의 그 문속으로 데려가라. 이거 납치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할 사람 정상적으로 데려가서 수사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해 위협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러면 그렇죠. 죽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어디로 끌려간지도 모르고 나를 잡아온 세력이 누군지도 모른다 하는 속에서 요구하는 그 진술을 받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30명쯤 데려가서 몇 명은 본보기로 막 어떻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과연 그럴까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왜냐하면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쓰겠어요? 아니 근데 제 말은 그러니까 30명은 그게 일차적으로 전부가 아닌데 잡아다가 그렇게 했을 것이고 예, 예. 그 작전을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린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전부는 아닌 거지. 예, 예. 그거는 아주 초기 임무에 예. 불과한 것이고 일부 임무.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아니 전쟁도 안 일어났고 준전시도 아닌 상태에서 갖다가 잡아놨으니 그 상황을 사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임무가 HID 이 그룹 정보사가 그러니까요. 임무다라고 하는 거고 선관위 30명은 어디로 데려가지 모른 채 예. 데려가려고 HID를 쓴 것이고 정상적인 기관이 아니라 그렇게 예. 쓴 것이고 그 외에 드러나면 안 되는 작전들을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선관위를 HID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 접견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세력이거든요. 아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장안평 보안사 끌려가면 누가 어디로 잡혀간지 몰라가지고 한 10일 정도 뭐 시경 대공분실부터 다 돌아다녀서 마침내 아 거기 있다더라 알려지는 게 대공 그 보안사의 그 대공분실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계엄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엄이 되고 나서 이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체포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공포를 느끼겠어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진술하게 돼 있죠. 그건 1차 작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정말 1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거 하느라고 HID를 뭐 40명을 모았을 리는 없죠. 아니 그 무슨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뽑을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할 임무 중에 일부였을 것이고 그렇죠. 아주 간단한 임무였을 것이고 민간인들을 납치하는 거야 뭐 일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는. 예, 예. 그 다음이 뭐냐가 지금 아직 밝혀진 게 없죠. 그 다음이 이제 뭐냐 하는 것은 그 김용현이 12월 4일 예. 1시 20분 새벽이죠. 그 국회에서 이제 그 계엄 해제 결의가 통과된 이후에 노상원에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상원이 그걸 인정해요. SBS하고의 그 인터뷰에서. 그 다음에 자신이 또 3시 한 20분경에 다시 김용현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또 남은 뭔가를 해야 되냐 마냐를 논의했지 않습니까? 해제된 직후인데 예. 자기들은 우리가 준비한 작전 그대로 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가 옵션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예 선관위 거는 앞에 이미 지나간 일이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해서 1시 20분과 3시 10분 약 2시간 동안 김용현이 야 뭐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냐 이랬을 거고 노상원이가 다 짚어봐서 이거 할 수 있다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김용현이 이제 답변을 대화의 마무리가 그런 식으로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나왔던 작전의 내용이 핵심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반전시켜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다 봐라라고 터뜨릴 사건들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국회에서 이런 게 있었지만 사실 이런 일이 터지고 있잖냐. 그렇죠. 예, 해서 이제 뒤집어 풀려고 노상원 정보사령관 출신을 했는데 문제는 특전사에서 예. 이미 군을 빼면서 예. 특전사 요원들 스스로가 아, 우리가 이런 용도 아니잖냐라고 하는 자각을 한 거죠. 그것은 그 전에부터 특전사와 특임대를 그 대통령 그 경호행사 외곽에 보초서는 임무를 맡아서 이미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것들이 자존심 상해 있고 특전사가 무슨 대통령 경호 보초서냐 이런 자괴감을 갖고 있었고 또 너무 자주 해가지고 피로가 누적돼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특전사조차 빠진 공간에서 정보사 혼자 HID를 가지고 판 전체를 뒤집는 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김영현은 생각을 했을 했던 거고 거고 노상원은 아니다. 할 수 지금이라도. 있다. 우리가 이것도 다 특수작전인데 하면 왜 못 뒤집냐. 그래서 여기저기서 소요 또는 뭐 누군가의 사망이 벌어지고 그런 사이에 아 이거 진짜 계엄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2차 계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진짜 전시 별난 준전시 상황이니까 내가 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상황이 진행돼서 내가 설명을 잘 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봐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 2차 계엄 들어갔겠죠. 그럼. 그렇죠. 그러면 뭐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과 그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어떤 회의를 했느냐 또 어떤 문건으로 작전을 공유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 뭐 나올 노상원의 거라고. 초안 자필로 썼다는 초안 메모가 예. 점집에서 발견됐다 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그 12월 3일 저녁 그 판교 사무실에서 장군들 여러 사람이 해동한 자리에서는 이미 그 문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문건이 있지요. 아하. 네, 군사 작전을 서로 다른 성격의 부대가 작전을 하게 되면 아하. 계획이 없이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군은 항상 계획, 플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말하는 은밀한 작전도 소수가 공개했을 뿐이지 문서로는 있을 것이다. 이미 저는 확보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수사기관에서. 네. 의원님도 확보한 듯한 눈빛인데. 네, 저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보하지 않았고. 주말 사이에. 네. 주말 사이에. 그럼 확보 좀 해주세요. 네, 그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수첩도 확보했고 그때 그러니까 HID의 임무와 관련된 문건이 아마 확보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거보다 훨씬 큰 큰 규모의. 전체 작전 개요가 다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언론사 타격 문제라든지 그 경찰청장 말은 10개 공간을 확보하라는 거 안에 이제 그 MBC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 그러니까는 특전사령관이 말하는 6개 시설 외에 4개가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초기에 여기 나중에 계엄이 진행되면은 나머지 다 시설은 다 확보 끝나는 것이고 예. 초기에 때려야 될 거. 초기에 처음에 점령해야 나온 될 거. 거는 국회하고 선관위 네 곳하고 예, 국회하고 선관위 선관위하고- 3곳하고 민주당사. 그리고 여론조사 꽃 이렇게 네. 나온 거였는데 저희 사무실은 이거 헌법기관이라니까요 저희가 그리고 근데 아직 밝히지 않은 네 군데가 더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MBC고 3군데가 더 있는 거죠. 아, 세 군데 더 있다. 예. 세 군데 의원님 아십니까? 근데 모릅니다. 근데 10개인 건 알고 계시고. 10개라고 했잖아요, 조지호가. 어허. 세 개가 그 10개라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나머지 3개는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본인이 10개라고 했는데 그 3개를 기억 못 하겠습니까? 서울청장, 경찰청장이 당연히 기억하고 있겠죠. 저는 그 국정원 1차장이 자기 커리 전체를 던질 법한 일이 뭐였냐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국정원 법상요. 예.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예. 중죄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가중처벌이 되게 있어요. 본인 입 닫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이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고 뛰쳐나와서 커리어 전체를 던지고 국회에서 증언을 하고 돌아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 이분이 평생 내가 국정원에서 일해왔고 그런데 이자들이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이거는 내가 밝혀야 하겠다.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이 자들은 너무 위험한 자들이다.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표현을 쓴 거 아니에요. 홍장훈 차장이 저처럼 이렇게 오른쪽 눈이 잘 안 떠지고 아파가지고 국회 정보위에 출석도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 홍 차장에 대해서 푸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쪽도 네. 확인해 주시고 노상원이 준비했다는 여기가 코어잖아요. 여기 나머지는 예측 가능한 것들인데 노상원이 코어가 아니고요. 예. 자꾸 이게 조그마한 첩보가 나온다 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윤석열, 김영현이 핵심이고 내란 수계입니다. 아 물론이죠. 그들이 공조직 그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외주 주면서 그 노상원이 그 근무 시간에 그 장군들 움직이기 힘드니까 그 공간을 다 메꿔 온 사람인 것이고 그러니까 실무 기획인 것이고 사조직이 네,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김영현이 코아 중에 코아로서 이 물론이죠, 전체를 그건.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역할 분담을 시켜놓은 것이죠. 그거는 뭐 알겠는데 저는 이 다른 것들은 쉽게 드러날 것 같은데 이 노상원이 맡았던 임무들이 백일화에 다 드러날 것인가? 거기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러니까 따로 시켰겠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의원님. 여러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써 의원님이 제일 빨리 알아내시더라고. 경찰 또 이 군 수사기관 네. 공수처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건강 문제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 쓰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자, 의원님한테 제보가 다 많이 오잖아요. 제보가 그렇게 막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열심히 수집도 하고 제보도 들어오고 그걸 종합하고 이러는 것이죠.
출연 횟수를 좀 줄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이제는 탄핵 헌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되고 헌재가 이제 곧 시작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헌재 소추단의 일원이고 해서 이제 정확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소추단에 들어가셨어요? 소추단원이죠. 소추위원은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 한 분이고 예. 그분이 이제 그 법률 대리단을 꾸리고 있고 예. 의원들이 이제 그 탄핵 소추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소추단에 들어가셨구나. 제가 그래서 소추단 사실관계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겠네 이제.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을 던졌다가 주워 섬기는 건 안 되잖아요. 예, 다시 제가 그 말을 했다가 그때 다른 분을 불러야 되겠다. 잘못 이제. 말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분을 불러야 되겠다 이제. 예. 소추단에 들어가셨구나. 조심하셔야 되죠 그럼. 예. 그럼 의원님 저희 섭외 안 할게요 앞으로. 아니요. 예. 자 새로운 소식 센터장으로부터 가장 먼저 듣겠습니다. 항상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